오미크론처럼 생겼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에 사용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왼쪽이 배정양, 오른쪽이 이제 배산초입니다. 맛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보성환 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후유증 관리에 대해서 간단한 음식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과거 궁중에서 또는 민간에서 내려오던 식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배산초, 또 배정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미크론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배정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징그럽죠? 오미크론 비슷한가요? 오미크론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이 맛있게 생긴 배에 꽂혀 있는 이 한약재는 정향이라는 향신료로 쓰이고 있는 한약재입니다. 정향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많은 정향의 장점들이 나오실 것입니다. 대부분 면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칭찬 일색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배와 정향이 모두 면역력에 도움을 많이 줄 뿐더러 위장에도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는 경우에 권해드리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배산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배산초입니다. 구멍을 뚫고 산초 아시죠? 물론 이제 한방에 천초라고도 부르는 한약재인데 그것을 구멍을 뚫고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배산초도 똑같이 코로나 후유증에 사용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향약집성방이라든지 식료차뇨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어이셨던 전순희 선생님의 책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향약집성방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전통적인 민간요법입니다. 궁중에서 왕자나 공주들이 기침 가래가 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서 복용을 시켰던 것이죠. 요리하는 방법은 크게 3-4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통적으로 원칙은 이 위에 밀가루를 씌웁니다. 밀가루를 씌워서 떡을 만들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뜨거운 재, 우리 과거에 집에는 대부분 화로가 있었죠. 난방을 위해서 그 화로 밑에 통째로 밀가루를 씌워서 집어넣고 어느 정도 눅직하게 다 익으면 그것을 꺼내내고 그것을 산초를 다 걷어내는 거죠. 그러면 산초의 약효가 이 안에 싹 배어있게 됩니다. 그것을 떠 드시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남은 기침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요. 맵쌀한 느낌이 들지만 배를 익힌 것이어서 맛이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화로 같은 것이 사실은 없죠. 요리할 때 쓰는 종이 호일을 물에 푹 적셔서 그것을 한 2-3번 쌉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 가정에 오븐 그릴에 하시면 되겠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에어프라이어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종이 호일을 싸서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겉에가 바짝 눌어가지고 종이가 타도 괜찮습니다. 속까지 익게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릴에서 20분 내지 30분 정도 구우시면 약효가 충분히 배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초를 다 제거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퍼 드시는, 씨는 드시지 말고 이렇게 드시면 효과가 많이 날 것입니다. 이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3번째 방법은 가운데를 따냅니다. 그러고서 속에 씨를 골라내고요. 위에 부분은 잠시 놔뒀다가 그 안에 빈 공간에 요 산초를 40알에서 50알 정도 넣고 뚜껑 따냈던 배를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중탕을 하는 거죠. 그럼 안에가 이제 거의 녹아가지고 녹듯이 으깨지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수저로 퍼드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4번째는 그것도 귀찮아. 그리고 밤에 애가 기침해서 바로 먹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씨 발라낸 채로 갈아버립니다. 간 배와 산초 40알 정도를 같이 넣고 불에 끓입니다. 불을 해서 1번 정도 한 소끔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거기에 가능하면 갱엿이라고 하죠. 갈색 색깔 나는 엿이 제일 좋지만 없다면 물엿 같은 거라도 하나당 3숟갈 정도, 큰 수저로 3숟갈 정도 섞어서 뜨끈뜨끈한 상태에서 물엿을 넣게 되면 더 뜨끈뜨끈합니다. 위장과 식도가 뜨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텐데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드시게 되면 식도와 위장이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백혈구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각각이 갖고 있는 한약 양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기침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침을 멈추게 하면서 단맛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배정향을 요리하실 때도 지금은 여러분께 오미크론 같은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삐져나온 정향을 깊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리를 해주시면 정향에서 나온 그 향기와 약성이 배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배가 약간의 갈색 성향을 띠게 되겠죠. 충분히 익혀서 껍질이 약간 탄 정도까지 해도 무난합니다. 무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고요. 입맛도 떨어지면서 기침을 한다면 배정향, 식사는 잘하고 있는데 기침 가래만 끓는다면 배산초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익었고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만 촬영 시간상 적정한 수치까지만 익혔어요. 막 으깨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왼쪽이 배정향, 오른쪽이 이제 배산초입니다. 물론 정향과 산초는 다 건져내고 그러고서 이제 속에 내용만 이제 복용을 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이제 배정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산초 먹어도 크게 적은 없습니다만 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묵처럼 되진 않아서 맛있습니다. 달고 맛있어서 그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맛있네. 한 번 더 먹을까? 이제 정향은 화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위장병, 내가 스트레스 받고 속이 불편해, 입맛이 없어 그럴 때도 이 배정향을 사용해서 그 위장을 편안하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많이 됩니다. 맛있네요. 지금은 따뜻한 상태인데 이것을 식혀서 썰어서 술안주로 드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갈게 되면 지난주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먹어봤거든요. 전 직원에게 다 돌려봤는데 갈아서 먹게 되면 그 정향향이 강하게 우러나오거든요. 지금도 이 안에 정향향이 많이 나거든요. 정향이 향신료로서 굉장히 유명한 유럽에서 그 이슬람교에서 많이 쓰던 재료이기 때문에 요리하시는 분들은 익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면역에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이라든지 그 위장에 또는 폐에 도움을 많이 주는 향신료입니다. 한약재이면서 많이 애용하셔서 오늘 오미크론 작살내는 그 재현을 한번 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오미크론에 대항하셔서 후유증 없이 오미크론 롱 코비드 시대를 대비해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배정향과 배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배산초가 특히 기침에 도움이 되니까 산초 인터넷에서 구입하셔서 복용하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